안녕하세요. KT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플랫폼 팀의 김영수라고 합니다. 금일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짧고 굵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OVN 환경에서 오픈스택 방화벽인 파이어 에즈 서비스와 보안 그룹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제목의 보안 그룹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시큐리티 그룹인데요. 이 시큐리티 그룹을 제목에 영어를 그대로 넣자니 너무 길어서 보안 그룹이라고 바꿨는데 이제 좀 이상해서 다시 시큐리티 그룹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서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 다음부터는 보안 그룹이 아니고 시큐리티 그룹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KT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희 KT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사업과 DC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먼저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출시를 해서 국내 1호의 CSAP를 취득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과 금융의 맞춤형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C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 클라우드의 DC 사업은 이제 많이 유명한데요. 전국에 15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공유드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목차인데 이제 맨 처음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어 에즈 서비스와 시큐리티 그룹이 동작을 하게 되는 네트워크 백엔드 솔루션인 OV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주제인 이제 시큐리티 그룹과 파이어 에즈 서비스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슈나 향후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할 예정입니다. 먼저 어떻게 시작되었나라는 내용인데요. 저희 KT 클라우드는 차세대 플랫폼의 이름을 넥스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넥스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프로젝트의 이제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는 기존 아키텍처의 전환인데요. 기존의 아키텍처의 하드웨어 네트워크 가상화 그리고 벤더 솔루션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프트웨어 기반의 네트워크 가상화와 오픈 소스를 이용을 하여 새로운 표준 클라우드 환경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넥스트 프로젝트의 이제 핵심 기술은 이제 먼저 쿠버네티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CA9 큐브 OVN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거에 기반이 되는 OVN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스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넥스트 프로젝트의 적용은 신규 클라우드가 생기면은 바로 이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오픈스택 API를 적극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픈스택 네이티브한 API를 적극 활용을 해서 안정성과 호환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오픈스택 API를 깊이 이해해서 기술 내재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해서 저희는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적극 기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3가지 주제를 하나로 해서 핵심 기술 역량 확보와 오픈소스 생태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ACL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네트워크 ACL에 대한 기능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픈스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뉴트론 파이어 에즈 서비스라는 것을 찾게 되었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뉴트론 파이어 에즈 서비스는 한번 디프리케이트가 됐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아키텍처를 새로 개선해서 파이어 에즈 서비스 V2라는 걸로 새롭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취지에 맞게 파이어 에즈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파이어월 에지 서비스를 분석을 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오픈스택의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거는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파이어월 에지 서비스와 시큐리티 그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큐리티 그룹과 파이어월 에지스를 같이 구현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뉴트론 이제 시큐리티 그룹과 파이어월 에지 서비스가 동작을 하게 되는 OV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OVN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조사를 좀 해보면 벌써 나온 지가 이제 10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2015년도에 맨 처음에 나왔고 2016년도에 첫 번째 릴리즈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OVN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기존의 이제 오픈스택 환경에서는 오픈V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가상화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 논리 스위치라든지 논리 라우터라든지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오픈V 스위치에서 모두 활용을 할 수가 없고 부하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픈V 스위치에서 별도로 독립을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눅스 파운데이션 하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OVN의 장점은 이제 복잡한 오픈 플로우 규칙을 추상화를 해서 네트워크 관리를 단순화시켰고요.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네트워크 정책을 중앙 집중해서 집중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분산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규모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그룹에 대한 네이티브 지원과 논리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안 정책과 그리고 로드 밸런싱 정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OVN 같은 경우에는 오픈 스택과 연동이 가장 잘 되는데요. 뉴트론 MLT 플러그인으로 OVN이 있고 그리고 오픈스택 환경에서 네트워크 가상화의 복잡성을 크게 줄이고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OVN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화면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은 OVN에 대해서 이제 구글링을 한다거나 많은 조사를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맨 먼저 CMS라고 클라우드 매니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오픈스택이나 쿠버네티스에서 그 OVN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CMS에서 OVN CMS 플러그인으로 이제 API가 내려가게 되면 번역된 명령을 OVN의 노스바운드 DB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스바운드 DB에서 사우스바운드 DB로 OVN 노스D가 변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우스바운드 DB에서 각각의 하이퍼바이저로 이제 논리 플로우 명령을 내려서 논리 플로우와 물리 위치 저장 정보를 각각의 하이퍼바이저에서 OVN 컨트롤러라는 것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중앙 집중식 제어가 가능하고요. 분산 실행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언적 설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뉴트론에서 OVN에 대한 어떤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뉴트론 API만 이용을 하고 그거를 이제 CMS와 플러그인을 통해서 OVN에서 번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오픈 플로우까지 내려가는 구조로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네트워크 정책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논리적인 흐름으로 변환되는 과정인데요. 이제 뉴트론 API가 이제 OVN으로 이제 CMS로 내려오게 되면 노스바운드 DB는 이제 그 정책을 이제 OVN 노스D로 변환을 해서 사우스바운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사우스바운드 DB에 내려온 정보들은 이제 각각의 하이퍼바이저에 이제 그 OVN 컨트롤러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픈V 스위치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CMS에서 이제 그 네트워크 정책이 논리적인 흐름으로 내려오는 것을 장표로 표현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논리적인 흐름이 실제 네트워크로 구현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노스바운드 DB에 있는 정보를 OVN 노스D에서 번역을 해서 사우스바운드 DB에 내려오면 사우스바운드 DB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논리 플로우와 물리 저장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각각의 하이퍼바이저의 노스 OVN 컨트롤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OVN 컨트롤러는 오픈V 스위치에 그 정보를 내려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가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인 이제 패킷 처리 흐름으로 하나의 큰 장표로 만들어 보면 사용자 설정이 뉴트론 그 API를 통해서 노스바운드 DB의 논리적인 정책으로 저장을 하면 저장된 규칙은 노스바운드 DB에 변환이 되고 사우스바운드 DB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VN 컨트롤러가 이를 오픈V 스위치의 네트워크를 구현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VM 통신이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OVN의 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OVN ACL과 OVN의 포트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는 OVN에서 이제 방화벽 기능에 대한 구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는 시큐리티 그룹과 파이어 에지 서비스를 설명하기 전에 선행 지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OVN ACL,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인데요. 이거는 시큐리티 그룹 룰을 만들거나 파이어 에지 서비스 그룹 룰을 만들게 되면 이게 OVN의 ACL 룰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OVN ACL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하는 규칙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책이 정에 변환돼서 패킷 허용이나 차단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구현체입니다. 다음은 OVN 포트 그룹인데요. 이거는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시큐리티 그룹 크리에이트를 하거나 파이어월 에지 서비스 그룹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포트 그룹의 OVN 포트 그룹으로 변환이 돼서 구현이 됩니다. OVN 포트 그룹은 여러 논리 포트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동일한 ACL 규칙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논리적인 집합이고요. 오픈스택의 시큐리티 그룹은 포트 그룹과 ACL 조합으로 구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어 에지 서비스도 포트 그룹과 ACL 조합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OVN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은 오픈스택의 두 가지 방화벽인 시큐리티 그룹과 파이어 에지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맨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거는 이제 오픈스택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큐리티 그룹을 설명을 드리고 파이어 에지 서비스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시큐리티 그룹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시큐리티 그룹은 오픈스택에서 가상 방화벽 역할을 하는 역할이고요. 각 가상 머신의 가상 닉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개별 인스턴스 수준으로 트래픽을 제어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풀한 방화벽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VM 단위의 방화벽으로 구현을 하고요. VM의 가상 닉에 적용을 해서 개별 인스턴스 수준으로 트래픽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프로토콜, TCP, UDP, ICMP 같은 특정 프로토콜과 그리고 포트 번호, 그리고 소스 IP 주소의 범위를 따라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허용 트래픽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옆에 이제 그림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시큐리티 그룹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제어 및 차단을 할 수 있고, 제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 간, VM 간이죠. VM 간에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큐리티 그룹은 OVN에서 이제 포트 그룹과 ACL로 변환이 되게 되는데요. 뉴트론을 이용해서 시큐리티 그룹을 생성을 하게 되면 뉴트론의 기본 설정으로 인해서 룰이 추가가 됩니다. 그로 인해 시큐리티 그룹을 생성을 하게 되면 그 OVN의 포트 그룹과 ACL 룰이 합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 드랍 그룹이라는 것이 이제 별도로 존재를 하는데요. 이거는 뉴트론 서버를 OVN 환경 위에서 최초 구동을 시킬 때 생성이 되게 되는 가장 하위에 있는 포트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 그룹은 모든 양방향 모든 드랍 규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 1001번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디폴트 그 드랍 그룹은 사용자는 오픈스택 레이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OVN에서만 나오는 시큐리티 그룹의 디폴트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큐리티 그룹은 이제 실제로 만들게 되면은 ACL을 거쳐서 최종 오픈 플로우까지 이제 변환이 되게 되는데요. 뉴트론에서 오픈스택 시큐리티 그룹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은 룰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은 포트 그룹을 강제적으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룰을 생성을 하면 그 그룹을 같이 연결이 돼서 포트 그룹과 ACL이 같이 생성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이 된 거는 OVN ACL로 변환이 되고요. OVN ACL로 변환이 되면서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1002번으로 강제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 변환이 된 ACL은 이제 최종적으로 오픈 플로우로 이제 규칙이 변화가 되고요. 오픈 플로우 상에서는 이제 OVN은 이제 오프셋을 이제 1000번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값에 플러스 1000을 해서 2002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오프셋 1000번을 더하는 이유는 이제 코드 상에서는 이제 OVN에서 예약된 우선순위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999번부터 0번까지는 예약이 되어 있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1000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바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거나 다른 기능들로 인해서 충돌이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플로우로 최종적으로 규칙이 변환되면서 이 오프셋을 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픈 시큐리티 그룹을 생성된 디폴트 룰은 2002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오픈스택 파이어 에즈 서비스고요. 이제 지금 전에 설명드렸던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VM NIC에 이제 할당을 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데 파이어 에즈 서비스 같은 거는 네트워크 경계에 보안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경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픈스택에서 보이는 V라우터의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어 에즈 서비스는 시큐리티 그룹보다 더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하고요. 소스 IP와 목적지 IP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시큐리티 그룹과 동일하게 TCP, UDP, ICMP 등등의 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인그레스, 이그레스 양방향 트래픽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파이어 에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allow 규칙과 deny, reject 같은 허용과 차단 규칙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서 세밀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어 에즈 서비스도 디폴트 룰이 존재를 하고요. 그 디폴트 룰로 인해서 오픈스택 파이어 에즈 서비스 그룹을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ACL과 포트 그룹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어 에즈 서비스 같은 경우 4가지 기본 룰이 생성이 되고 이그레스, 인그레스의 드랍 룰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파이어 에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룰이 1001번으로 지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그룹에서 말씀을 안 드렸던 쿼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파이어 에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지정을 하게 돼서 그로 인해서 이제 쿼타 값이 존재를 하고요. 오픈스택에서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파이어월 그룹 10개, 폴리시 그룹 10개, 그리고 룰 100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OVN ACL 코드에 정책으로 또 따로 하드 코딩이 되어 있는데요. 파이어 에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우선순위가 2000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디폴트 룰은 1001번이기 때문에 1999번부터 1002번까지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파이어 에지 서비스에는 시큐리티 그룹과 다른 폴리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폴리시라는 개념은 OVN에는 없는 오픈스택의 전용 구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어 에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큐리티 그룹과 다르게 우선순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우선순위의 지정을 오픈스택에 있는 파이어 에지 서비스 폴리시로 인해서 지정이 되고요. 그 지정된 값은 오픈스택 DB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값은 이제 최종적으로 ACL로 변환이 되고 이제 플로우로 변환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ACL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2000번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생성이 된 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서트 임포트를 조합을 해서 1990번부터 이제 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그룹당 파이어 에지 서비스가 가질 수 있는 최고 높은 우선순위는 2000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픈 플로우로 최종적으로 규칙이 변환이 되면서 오프셋 1000번을 더해서 3000번, 그러니까 2000번은 2000 플러스 1000 해서 3000으로 최종적으로 오픈 플로우에서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큐리티 그룹과 파이어 에지 서비스를 함께 만들었을 때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VM 1번에서 VM 2번으로 이제 트래픽을 보낼 때 먼저 이제 그 VM 1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시큐리티 그룹에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라우터에서 인그레스 이그레스의 규칙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체크를 통해서 이제 체크 통과가 되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네트워크의 시큐리티 그룹으로 들어가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VM 2번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전체적인 플로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플로우 과정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오픈 플로우 상으로 보면은 그림에서는 이제 많이 안 넣는데 굉장히 많은 플로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우선순위와 매칭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VM 2번에 도달하는 커다란 플로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규칙의 적용 순서는 시큐리티 그룹의 로지컬 스위치에서 시작이 돼서 라우터를 통하고 반대편에 있는 로지컬 라우터로 가게 되고요.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먼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우선순위에 맞닥뜨리면 이제 바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파이어 에지 서비스와 시큐리티 그룹이 OVN ACL과 포트 그룹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할당을 할 것이고 누구로 인해서 제어를 할 것인지. 그리고 파이어 에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즉 이제 네트워크 경계선, 그러니까 라우터 포트를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큐리티 그룹은 VM 단위의 방화벽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VM 가상 포트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OVN ACL과 포트 그룹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스테이트 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어 에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경계, 라우터 포트에다가 할당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개별 인스턴스 관리인 시큐리티 그룹과는 다르게 라우터 포트 하나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정책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에지 서비스는 스테이트레스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보다는 당연히 이제 관리의 복잡성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의 포트로 네트워크 경계를 제어를 하기 때문에 많은 규칙을 적용을 할 시 라우터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서비스를 상호 보완적으로 묶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층적이고 견고한 보안 체계를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와 향후 과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파이어 에지 서비스와 시큐리티 그룹을 같이 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성능적인 이슈와 운영적인 이슈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규칙이 증가를 하게 되면 라우터 포트라든지 VM 포트에 여러 가지의 룰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성능 저하에 대한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풀한 특성의 방화벽 규칙으로 인한 커넥션 트래킹 이슈가 있어서 예기치 못한 우회 동작을 발생을 하는 이슈가 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큐리티 그룹과 파이어 에지 서비스가 다르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동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픈 플로우로 변환이 되고 오픈 플로우로 변환이 된 그 많은 규칙들을 일일이 보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복잡성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복잡성은 운영과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디버깅과 트러블 슈팅에 대한 부분들이 더 복잡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플로우 레벨에 내려가서 원하는 정책이나 규칙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전체적인 플로우를 봐야 될 텐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두 가지의 서비스가 파이어 에지 서비스와 시큐리티 그룹을 합쳐서 하나의 보안 체계를 구축을 할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씩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 KT 클라우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